안녕하십니까. 입시연구소길 이아람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인문계열 학업우수 전형의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2024학년도의 변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학업우수형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료의 출처는 고려대학교 입학처에 게시된 2023 입시 결과입니다. 우선 최종 경쟁률 및 입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측에서 발표한 면접 응시자 중 수능 충족 비율입니다. 단과대별 자료고요. 황색 그래프가 22학년도, 청색 그래프가 23학년도 수치입니다. 거의 전 단과대학에서 전년보다 수능 충족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문계열 평균도 전년도 41.2%에서 23학년도에는 45.3%로 상승했습니다. 경영, 정경, 미디어, 자유전공, 심리학부 등 입결 상위권 단과대학들의 충족 비율이 보다 높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충족 비율의 3개년 비교표입니다. 21학년도에 인문계열 충족 비율이 58%였던 것에 반해 통합수능이 시행된 이후 22, 23학년도의 충족률은 각 41%, 45%로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시 2월 인원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학생을 다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2월했다는 건 수시의 최종 경쟁률이 미달에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2월 인원이 모두 학업 수형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수능 첫 해인 22학년도에는 2월 인원이 108명으로 역대급으로 많았는데요. 1단계 통과 후에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모두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합격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했던 해입니다. 23학년도는 최저 충족 비율이 조금 높아지면서 2월 인원도 64명이 감소했습니다. 앞서 21학년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58%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24학년도에도 충족 비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충원율 및 추합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과 마찬가지로 황색 그래프는 22학년도, 청색 그래프는 23학년도의 단과대별 충원율입니다. 평균 충원율은 22학년도에 비해 12.9%포인트 낮아졌는데 여기에는 서울대 학종 모집 인원의 감소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영대학, 문과대학, 정경대학, 국제대학, 자유전공학부, 심리학부 등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충원율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식품자원학과와 사범대학은 전년보다는 충원율이 높았습니다. 충원율을 인원으로 환산한 표입니다. 대학 어디가에 발표한 고려대학교 자료입니다. 경영, 정경대, 자전 등 입결 상위권 학과들의 추합 인원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추합 인원이 45명 줄어든 233명으로 결과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22학년도에 비해 4개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그리고 평균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22학년도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크게 하락한 점이 23학년도에 섣불리 학업우 수형에 지원하지 못하게 한 요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2학년도는 학교 추천과 중복 지원이 가능했던 첫 해였는데요. 이 해의 기형적으로 높아진 경쟁률, 중복 지원으로 인해 대폭 상승한 합격자 내신 등급은 23학년도에 지원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공시 경쟁률이 아니라 실질 경쟁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3학년도 문과대학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과대학은 142명 모집에 1926명이 지원함으로써 경쟁률은 13.56대 1이었습니다. 이 중 6배수를 선발하는 1단계의 통과자는 동점자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정리해보면 852명입니다. 따라서 전체 지원자 1926명이 1단계에 통과할 때 적용되는 경쟁률은 2.26대 1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6배수 선발자끼리 경쟁하게 되므로 2단계의 시작 시점에서 경쟁률은 6대 1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나 2단계의 실질 경쟁률이 6대 1은 아닙니다. 실질 경쟁률에는 우선 면접고사 응시율이 영향을 줍니다. 수능 후 행한 면접고사에는 문과대학의 1단계 통과자 중 60.6%, 즉 516명의 학생만이 응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쟁률은 3.63대 1이 됩니다. 또한 면접 응시자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32.8%, 169명이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경쟁률은 1.19대 1로 떨어집니다. 만약 최저 충족률이 50%였다면 이 시점의 경쟁률은 약 1.8대 1이 되었겠죠. 이처럼 학업우수 전형의 실질 경쟁률에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실질 경쟁률에 영향을 주는 마지막 요인은 충원율입니다. 문과대학의 충원율은 19.4%, 인원으로는 25명이었습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최초 모집 인원 142명에 충원 인원 25명을 더한 167명이 됩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169명 중 167명을 선발하는 것이 되므로 최종적인 경쟁률은 1.01대 1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의 흐름을 갖습니다. 단과대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이 중 경영대, 문과대처럼 충원 포함 경쟁률에 큰 차이가 없더라도 여기에 영향을 준 변수는 상이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문과대는 최저 충족률이 낮았기 때문에 최종 경쟁률이 1대1에 가깝게 낮아진 반면 경영대는 최저 충족률은 높았어도 충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종 경쟁률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업부 수용에 지원할 때에는 이와 같이 실질 경쟁률의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23학년도 단과대별 총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과 학과별 70% 컷을 보겠습니다. 먼저 단과대별 총합격자의 교과 평균 등급입니다. 황색 그래프가 22학년도, 청색 그래프가 23학년도 교과 등급의 분포입니다. 박스의 아랫선은 단과대학 총합격자 중 상위 25% 위치에 해당하는 교과 등급, 박스의 윗선은 단과대학 총합격자 중 상위 75%에 해당하는 교과 등급을 나타냅니다. 실선의 가장 아랫 지점, 즉 1.0에 가까운 끝점이 단과대학 총합격자 중 가장 높은 교과 등급, 실선의 가장 윗 지점은 단과대학 총합격자 중 가장 낮은 교과 등급을 나타냅니다. 23학년도 인문계열 총합격자의 교과 평균 등급은 22학년도에 비해 0.05 하락한 2.22였습니다. 단과대별 상위 25% 컷은 전 단과대학에서 22학년도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반면 75%의 컷은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하락해서 23학년도의 합격자 내신 분포가 전년도에 비해 넓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과별로 상위 70%에 해당하는 교과 등급을 22학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는 70% 컷이 높은 학과에서 낮은 학과 순서로 정리했으며 총 합격자 내신 기준입니다. 참고로 대학 어디가 페이지와 고려대 입학처의 70% 컷이 상이한데 이유는 대학 어디가는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고려대학교 입학처는 총 합격자 기준으로 70% 컷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총 합격자 내신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16개 학과가 22학년도보다 내신이 상승했고 14개 학과가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지리교육과와 한문학과입니다. 매년 컷이 낮게 형성되던 두 개 학과의 70% 컷이 크게 올랐는데 이는 우수한 내신의 일반고 학생들이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참고하면서 안정지원을 선택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외국어 어문이나 국제학부처럼 2년 연속 70% 컷이 낮은 학과들의 교과 등급은 최소 30% 이상의 합격생을 특목 자사고에서 선발했음을 추론하게 합니다. 관련해서 지원자 및 합격자 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고교 유형별 지원자 및 합격자 비율입니다. 인문자연계열 전체의 비율이라 외고 국제고의 비율이 전체 합격자 중 15.3%를 차지하는데요. 이 중 외고 국제고는 인문계열 합격자일 것이므로 인문계열 인원으로 추산해보면 외고 국제고 비율이 인문계열 합격자 중 33.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70% 컷에 해당하는 내신이 일반고인지 외고 국제고인지 유념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가로 학업부 수용 인문자연 전체의 졸업생 합격 비율 비교입니다. 졸업생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약 10%포인트나 감소했던 22학년도에 비해 23학년도는 합격자 중 졸업생 비율이 다시 증가하여 14% 정도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학년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부 수전형 변화의 폭이 매우 크므로 무엇이 변화하며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신중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선발 인원은 32명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모집 인원이 약간 명씩 증가했는데 그중 자유전공학부는 24학년도에 계열적합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으면서 그 인원이 그대로 넘어와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모집 인원이 감소하는 학과들도 있으므로 지원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관심 있어 할 변화는 아마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일 것입니다. 국수영탐 4개 영역의 등급합 7 이내에서 등급합 8 이내로, 탐구는 2과목 평균이 아닌 상위 1과목 선택으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최저 완화는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도 높여주겠지만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이 상승할 요인이기도 합니다. 1단계 선발 배수는 6배수에서 5배수로 돌아갑니다. 6배수 선발은 학교 추천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했던 2022학년도에 적용했습니다. 2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중복 지원을 불허하면서 다시 5배수로 환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변화는 추천 전형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중복 지원은 그간 학업우수 전형의 합격자 내신 등급을 가장 크게 변동시켰던 요인입니다. 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의 3개년 비교표입니다. 표를 보면 22학년도에 통합수능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대폭 낮아졌음에도 평균 등급은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선발 과정에는 최저 충족률의 영향이 크지만 1단계는 서류로 결정되며 이때 학교 추천에 중복 지원한 내신 상위권 지원자들이 1단계 통과 컷의 내신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 지원은 경쟁률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고려대 입학처에서 이야기하길 학교 추천 지원자 중 학업우수 중복 지원자 비율은 인문자연 전체 4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중 인문계열에서는 21학년도에 비해 22학년도에 지원자가 937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인원을 대략의 중복 지원자라고 보고 이 인원이 24학년도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단순 계산의 결과 평균 경쟁률은 11.2대 1 정도로 낮아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문계열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벽의 높낮이가 경쟁률 증감에도 영향을 주므로 중복 지원 불가만을 변수로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4학년도의 경쟁률이 실제로 하락한다면 1단계 선발 인원이 5배수로 줄어들더라도 학교 추천에 지원하는 내신 상위권 지원자들이 학업우수형에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1단계 5배수를 통과하는 합격자 내신에는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3개년 비교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4학년도는 여러모로 21학년도와 선발 방식이 유사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상위권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으므로 합격자 내신 등급이 21학년도만큼 하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하는 내신 상위권 지원자들이 더 이상 학업우수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자의 내신 성적대가 변화할 점을 고려하면 22학년도나 23학년도보다는 합격자 내신 컷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신 컷 상승으로 지원을 꺼리던 교육특구의 일반고들이나 아니면 특목 자사고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볼 이유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수능 충족률은 합격자 내신 컷에 미치는 영향은 중복 지원보다 작지만 실질 경쟁률을 다소 높여줄 수 있습니다. 24학년도에는 크게 완화된 수능 최저 기준으로 실질 경쟁률이 23학년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2단계 준비를 잘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합격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우선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고 면접에 대한 대비도 꼭 틈틈이 해두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은 6월 대치동 현장 강의 2024 수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6월에 입시연구소 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 인문계열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